진짜 100% 좋아질 수 있어요. 99%도 아니야. 제가 팔이 강점인 만큼 요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짧게 하면 짧게 했지 4세트 정도로. 그쵸. 대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바깥쪽 타겟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또 팔 운동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딱 하나 찝어줄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지. 팔 운동 중 제가 느꼈을 때 제일 빠르게 내가 주어졌던 것들 중 하나를 딱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가보시죠. 사실 팔 운동 3도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만 해요. 그게 뭐냐? 요 로프. 이 로프를 이용한 3도 운동만 하고 케이블을 이용한 3도 운동만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지바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저는 팔꿈치나 이런 어깨 통증이 많고, 그걸 하다가도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상도 많이 당하고.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케이블로 바꿨을 때 훨씬 운동감도 좋았고, 제일 좋아졌던 게 팔이 빨리 커졌어요. 저는 이거 무조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피디님도 팔이 또 얇잖아요. 전 뭐 가시죠, 가시. 농담이고 피디님 팔 좋은데 피디님도 이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그쵸. 저도 이것만, 케이블만 하긴 해요. 그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자세부터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자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팔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딱 팔을 가만히 있었을 때 보이는 이 바깥 라인, 이 바깥 라인을 타겟팅하는 팔 바깥 운동, 그 다음에 우리가 팔 안쪽, 뒤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사실 뒤로 걸어 다니면 앞으로 걸어 다녀요. 앞으로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든 뭐든 뒤통수 보고 잘생겼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몸도 앞이 잘생겨야 돼. 네. 그럼 어디가 커야겠어요? 바깥쪽. 그러니까 이 팔 바깥쪽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는 팔이 커지고 싶은 분들은 6세트 정도 하루에 주에 2번씩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3번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운동들의 세트를 뺏어와서 너무 팔만 집중되는 느낌이라 저는 그냥 딱 6세트까지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누냐? 바깥 3세트, 안쪽 3세트면 충분해요. 저는 계속 이렇게 2세트, 6세트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짧게 하면 짧게 했지 4세트 정도로 이걸 넘어가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급자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한 요 정도로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 이 루틴은 저는 정말 강추해요. 제가 팔이 강점인 만큼 요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진짜 100% 좋아질 수 있어요. 99%도 아니야. 일단은 세팅법은 대부분이 요게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로프 자체가. 그러면은 이 로프 말고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있으면 이게 쓰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대부분이 요게 없는 헬스장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요걸로도 설명이 가능해서 오늘은 요걸로 설명해 볼 겁니다. 설마 이거 없는 헬스장 있겠어? 산세장? 산세장 이건. 그냥 산세장 욕하는 거예요 지금? 산세장에서 요새 잘 돼 운동하는 있더라고요, 사람들. 산세장. 근데 잘 돼 있어. 저는 팔을 따로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팔은 항상 밀기 하는 날에는 3두, 당기기 하는 날에는 2두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 이미 쓰는 근육이잖아요. 3두근 자체가 밀기 할 때는 3두 쓰고 당기기 할 때는 2두 쓰고. 그러니까 저는 그날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에. 그러면 일단은 3두는 썼던 거니까 이제 워밍을 필요 없는 단계예요. 그냥 바로 하면 돼. 내가 딱 10개에서 15개 가능한 무게를 바로 그냥 꽂아서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일어서서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엔 감 잡을 때는 저는 무릎 꿇고 하라고 해요. 무게중심을 내가 앞으로 훨씬 잘 쏠 수 있거든요. 서 있는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 기니까. 길면은 무게중심 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버티기도 힘들고. 버티는 이 무게가 낮다 보면은 무게중심 앞으로 실질적으로 잘 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어주면은 훨씬 더 내가 무게중심 이동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무릎 꿇고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저도 무릎 꿇고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바깥쪽을 타겟팅 하려면 이 팔꿈치가 여기서 모아져야 될까요? 벌어져야 될까요?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벌어지려면 몸통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떨어져야 돼요? 벌어져야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해요, 운동?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바깥쪽 타겟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팔은 몸통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팔꿈치는 벌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때요? 팔꿈치가 벌어져요? 좁아져요? 벌어져요. 맞아요. 벌어진 상태를 유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우리가 이 보폭을, 이 주먹 자체를 넓혀요. 이때가 바깥을 봐요? 이때가 바깥을 봐요?
모아질 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두 개 종합하면? 모으고 맞아요. 모으고 팔꿈치는 벌리고. 아니야, 벌리는 게 아니지. 바깥을 몸통에서 떼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선 자체는 위를 보지 않게끔 아래를 숙여줘서 아래 봐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팔꿈치 움직여요? 아니면 팔꿈치가 계속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요? 계속 바깥으로 벌어지고. 이게 중요해요. 몸은 중심점이에요. 몸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팔 운동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팔꿈치를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팔꿈치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막 이동하는 게 느껴지고, 어느 운동할 때 이거 할 때 모았다가 벌었다가 모았다가 벌었다가 이러면은 이완은 벌어지면서 하고 수축은 모아지면서 하고, 그러면은 운동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는 딱 하나만 고정해 줄까? 바깥 타겟팅 할 거면 바깥쪽만 하고, 안쪽 타겟팅 할 거면 안쪽만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 운동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근육을 키울 거면 그 근육을 제대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짬뽕이 되는 거잖아요.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적성이 없어지는 운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무조건 웬만하면은 하나만 타겟팅 하는 거. 지금은 바깥 타겟팅 할 거잖아요. 그럼 바깥쪽만 딱 타겟팅 해주세요. 제가 한번 세트 한번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 한번 봐보세요. 지금 봤을 때 팔꿈치 어때요? 있어요. 위치 자체 위치 자체가 아이씨 고정이 잘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안 해. 팔꿈치가 막 저기 탈춤 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꿈치 아픈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팔꿈치 아픈 분들은 이 몸통이 고정도 안 되고 팔도 고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동 범위도 딱 내가 3도로 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미는 힘만 들어올 거예요. 어느 부분에 확 들어오다가 어느 부분은 안 들어오고, 어느 부분 확 들어오다가 어느 부분은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팔 운동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 진짜 어깨가 넓어 보이려면 이 팔이 두꺼운 것도 있어야 돼, 진짜로. 근데 이거 저는 할 때 네. 팔꿈치를 네. 좀 다 피라고 배웠거든요 옛날에. 네. 근데 쌤은 다 안 피고 그냥 하는 거죠. 덜 피고. 팔꿈치가 애초에 다 펴지게 되면은 이 팔꿈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약간 밀리는. 자연스럽게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이런 팔꿈치 움직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팔꿈치를 다 피는 선은 절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밀다 보면 팔꿈치나 이런 몸통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 밀면 돼요.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름까지 여러분들의 팔 둘레를 바꿔줄 겁니다. 진짜 상금너운데, 주먹 자체가 이거를 딱 잡고 내렸을 때 이 물통을 잡고 내린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동일한 주먹의 너비가 유지가 돼야 돼요. 팔 바깥으로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팔꿈치 어떻게 돼요? 벌어지죠. 벌어지지 않게끔만 계속 내가 물통을 잡고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너비에서만, 딱 동일한 너비에서만 움직여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오늘 팔 운동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 조금 제 기준에서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 다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봤어요. 여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름이든 사실 겨울이든 가을이든 뭘 입었을 때 팔이 얇아 보이면 자신의 그런 색깔을 더 못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남성성을.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저도 팔이 만약 얇아 이랬어 봐요. 어때요? 살짝 좀 찐따같긴 해 그러면.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루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트 운동 방식들 해보면은 정말 바깥쪽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맨날 저희 댓글에 보면은 네. 3두 루틴, 뭐 팔 그러니까. 운동 댓글을 항상 다들 다시고. 그러니까 원하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유, 좋아요, 댓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고, 어려운 용어 사실 쓰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쉽고 짧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컨텐츠를 많이 가져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니면 또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걸 PD님이랑 상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어깨너비 자꾸 다 대잘나는 댓글 계속 다시는 분이 한 명 있더라고. 한번 재야 되기는 할 것 아니 지금 같긴 해. 다이어트 했는데 왜 재? 내 지금 10kg가 거의 빠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진짜 어깨 넓이. 아니야. 뭔 소리야. 1cm라도 기다리세요. 더 나오기 제가 위한 비시즌 들어가면 질 테니까 그건 아직 안 됩니다. 오케이 끝.